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렙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한 획을 그은 분이죠. 네. 좋든 싫든 간에요. 네, 맞습니다. 삼성이란 이 브랜드를 세계로 이렇게 널리 펼치게 된 그런 장본인의 하나죠. 맞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치도 있었지만은 그 반대로 또 어두운 면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가 부정적이나 또 긍정적이나 보기 전에 일단 한 사람이 운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그분이 하는 이야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희는 그랬습니다. 항상 위기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휴대폰이 굉장히 잘 팔리고 호황기일 때도 지금이 위기다.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된다. 먹거리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얼굴을 볼 때 정면은 그 사람의 사회성을 이야기하고 측면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 그러면 우리가 정면에서 보이는 기운을 양적인 기운이고 뒤쪽이 바로 음적인 기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서면 돌아선 부분을 보는 부분이 바로 양적인 기운, 그 반대 부분이 음적인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은 항상 교차되고 변화한다. 이런 부분을 조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씨의 얼굴을 보면 인중이 좀 적당히 잘 파여 있습니다. 인중이라는 것은 코 밑에서 윗입술까지 파진 홈을 인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중은 그 사람의 수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운도 보는 것이 바로 인중의 자리입니다. 인중은 길고 뚜렷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의 얼굴을 보면 인중이 굉장히 깁니다. 길다랗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김수환 추기경의 얼굴 보면 입이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돌출되어 있는데 인중이 길면서 입이 돌출되어 있고 또 눈은 어때서? 눈은 쭉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은 다 받아주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밀어붙여서 자기 유리한 대로 돌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중이 아무리 길다 해도 입이 튀어나오게 되면 순식간에 말로서 제압을 하고 그 사람 유리한 대로 돌려 세우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눈과 연관인데 눈이 쳐져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보다가 탁 쳐서 내 유리한 대로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중이 길고 입이 나오고 눈이 쳐진 사람의 특징이고요.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순식간에 일을 해결하는 능력치가 있습니다. 보는 즉시 해결합니다. 이런 거 다르고 눈이 쳐진 사람은 기다렸다가 봐주다가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이 허약할 때, 그 사람이 불리할 때 쳐서 들어가서 돌려 세우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중이 수염 나는 자리가 바로 식록궁이라고 합니다. 식록궁. 네, 그래서 인중이 이렇게 크고 넓고 하면 그 다음에 먹을 복이 그리고 수입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중이 길수록 그 사람 상대와 또 인덕도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중 자체가 풍성하면 주변에 인덕이 있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인중 자체가 자식 자리인데 만약에 너무 젊은 시절에 이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인중을 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자리를 파하고 자식이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염을 기르지 마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저도 수염 기른 지는 오래 안 되지만은 이런 부분은 55세 이상이나 60세 이상은 괜찮습니다. 수염 기르도 괜찮지만 그 전에 젊은 사람이 수염을 기르면 어머니들은 적극적으로 말려야 됩니다. 아이들 귀를 막게 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수염보다는 여기 인중에 상처가 있으면 그 아이를 빨리 출가시키든지 아이를 성인이 되면 따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입과 코 사이에 이 부분을 식록창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의 색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살이 붙었냐, 얼마나 두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수입과 지출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부분의 색을 봐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또는 적게 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색에 대해서는 전문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술 자체의 입술 끝을 해각이라고 합니다. 입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중은 자식 자리가 있습니다.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나 여성은 또 식록창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입술은 뭐죠? 입술은 바로 부부궁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부궁입니다. 입이 축 처진 사람이 부부궁이 좋습니까? 안철수. 입이 축 처진 사람이 부부궁 좋습니까? 부부가 부인 남편이 좋다면 저는 웃지요. 왜? 그 얼굴에서 나는 안 좋다고 드러났는데 혼자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입은 바로 그 부부궁입니다. 내가 남편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입꼬리가 올라가요. 얼굴이 밝단 말이에요.
남편이 싫으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특히 입이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참으려고. 불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전에 보면 인형 보면 못난이 삼형제 있잖아요. 네. 웃는 녀석, 무표정 녀석, 인상 팍 쓴 녀석. 그 인상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술에 선이 뚜렷한 사람, 또 입술의 색깔이 분홍색이고 좋은 사람들은 양가 부모의 덕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입술 자체는 먹을 복을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입술 자체는 첫째는 부부궁이고 또 먹을 복이 태어난 날을 보는 것입니다. 입술은 또 애정의 표현이고요. 애정의 표현이고 생명력 또는 의지력도 봅니다. 그래서 입술이 두툼하고 클수록 의지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입술이 얇은 사람이 무슨 에너지가 있습니까? 툭 말 던지고 숨고 툭 말 던지고 숨고 누군지 알죠? 뭐 해보겠다고 말 툭 던지는 것도 조용하고 밀어붙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표시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이라 식사할 데가 없어서 고깃집에 갔습니다. 고깃집에 딱 앉아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식사를 하고 있어요. 고기 식사집이에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맞은편 왼쪽에 보니까 어떤 남성이 혼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쓱 보자마자 이거 호랍이구나. 왜 호랍이냐? 호랍이는 뭔지 모르게 눈빛에서 외로운 눈빛이 보이고 눈빛 자체가 초점이 약간 약해요. 호랍이구나. 근데 옆에 보니까 딸이 둘이 있어요. 그만 딱 보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입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입을 벌려서 식사를 하는데 그 밥알이 다 트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돈을 많이 벌기는 어렵겠구나 하면서 그럼 저 사람이 식사를 저렇게 한다면 아이들은 식사를 어떻게 할까 보니까 아이들도 밥알을 온데 다 흘리고 다 먹고 아이는 밥을 먹다가 이렇게 팽개치고 뭐 하다가 갑자기 뭡니까 아이패드 본다든지 뭐 보다 밥 먹다가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은 호랍이지만은 애 놓자마자 이혼했구나. 왜냐면요 아이들 클 때까지 조금 클 때까지 만약에 엄마가 있었다면 최소한의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요. 식사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또 아이를 지어갈 능력도 없고 애를 맞춰가는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그 아이들도 보니까 역시 뭔지 옷은 잘 입은데 불구하고 꼬질꼬질해요. 그 어머니 없는 아이들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뭔지 초점이 없어요. 정확하게 보는 초점이 없고 이 산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이들을 아무리 잘해줄래 해도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노는 거예요. 저 호랍이는 과연 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들을 보니까 중3, 고1 정도 됐겠는데 정말 잘 아이들을 갖다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집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 그 자체는 물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인데 불구하고 그분은 입을 열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일에 대한 마무리나 또는 부인의 입장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행동이 저렇구나. 자세가 저렇구나. 밥 먹는 것도 저렇게 혼자 밥 먹는 것도 저런 식으로 밥 먹으면 아이들이 똑같이 배우고 또 어머니 하는 것도 딸아이들이 똑같이 배우는데 밥 먹는 자세나 행동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다가 밥맛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하다가 아이들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람들이 좀 신중해야 되겠구나.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배운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요. 그 아이들이 좀 크면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중학생 같고 고1 같고도 한데 어쨌든 어린 아이들이었죠. 근데 어디 가나 그 식사 습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죠.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식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나 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또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보이면 상대는 실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요. 뭔지 모르게 허함을 느낍니다. 제가 이분 사진을 사실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잘 됐어요. 자, 왼쪽은 사진 저도 좀 오늘 처음 보는데요. 살아가면서 얼굴의 형태는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인중은 너무 넓어도 안 좋습니다. 적당히 넓어야 되거든요. 눈, 코, 입이 빠꼼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눈썹도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이마도 그렇게 널찍하고 잘생겼습니다. 저 정도면 인물이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돈이 있다 보니까 코 주위가 되게 색깔이 좋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른쪽 사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오른쪽 사진 보면 코 색깔이 유난히 좋잖아요. 맞습니까? 유난히 코 색깔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재배궁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 돈이 들어오는 일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젊었을 때 얼굴은 그렇지 않은데 나이 들어서 처척궁 자체가 폭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는 배우자의 관계성에서 매우 안 좋을 때 저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슈메르의 문명을 보면요. 슈메르의 문명을 보면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인구를 만들게 되면 안 되니까 명을 제한해 놨습니다. 수명을 제한해 놨다고요. 그래서 100세로 제한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세 이상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많이 살지도 않는 이 인생 독하고 너무 돈에 집착하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성이 남성을 많이 만나는 것도 하자예요. 나의 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남성이 다른 여자랑 자꾸 바뀌는 것도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기를 못 받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70 이상 되신 분은 아침에 무조건 귀를 만져줘야 돼요. 귀를 만져 순환시키고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70 이상 됐다고 난 노인네하고 집에 있으면. 그리고 나이 들어서 우리가 저기 요양병원 가잖아요. 왜 빨리 갑니까? 운동 못하게 하루 종일 누워있게 만들잖아요. 양력에서. 그럼 빨리 죽는 거지 뭐. 네.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어디 경상도 왔다 부산 갔다가만 차 타고 다니고 친구 막 이야기하고 한다는데 네. 그거 너무 좋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이 들수록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야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돌아다녀야 되고 하다못해 자전거 타든지 뭐 세발 자전거라도 타든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예.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오지랖을 좀 떨어야 돼. 나이 들었으면요. 그래야 말도 많이 해야 치매가 안 걸리는 거거든요. 또 막 다른 일도 하고 뭐 아닌 게 아니라 화분도 심고 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야 손가락을 계속 움직여야 또 이게 또 치매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니. 마누라 그렇죠. 마누라하고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그래서 저 사람은 식상이 많은 사람이에요. 식신생재, 상관생재 하는 사람. 이분이 보면은 동공 색깔 보면 밝은 갈색이에요. 이제 밝은 눈빛입니다. 저게. 예. 그리고 공격형이에요. 눈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양적인 기운이니까 빠르게 공격형으로 튀어나간다. 이래 보시면 되고. 턱도 젊었을 때 좋네요. 인물이 정도면 상당한데요. 네, 귀도 좋고. 뭡니까? 뒤로 제껴진 이마이기 때문에 40대 이후부터 대발복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턱 밑에 오돌토돌한 거 있으면 아랫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뭐 이래 보시면. 여성은 일단 이마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도 어떻게 해야 되고 광골도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마가 좋고 광골 좋으면 장남에게 시집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 장남에게 시집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도 따르겠지만요. 자, 턱 자체가 우글부글합니다. 그렇죠. 나는 나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턱은 주로 이제 자손이나 아랫사람 부하를 보고요. 건강 이런 걸 또 봅니다. 또 애정운도 보는데 애정은 뭐냐면 턱이 좋을수록 뭡니까? 아랫사람의 덕이 있고 또 턱이 좋을수록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답니다. 턱은 또 뭘 보냐면 주거를 봅니다. 내가 사는 집이 얼마나 좋으냐를 볼 때는 그 사람의 턱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턱이 좋을수록 좋은 집에 사는구나. 또 번지역마 쪽을 보면 이 사람 좋은 데 사는구나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런 것들은요. 네. 그리고 말년운을 바로 턱으로 보는데 턱이 우글우글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턱이 저렇게 좋습니다. 저분도 턱이 나쁘진 않아요. 턱이 튼튼한 사람들은 지구력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주걱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감성이죠. 네. 저 사람이 그래서 문화계통 또는 뭡니까? 그림에 관심이 예술 네. 분야, 그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아가 뻐드랑니는 어떤가요? 치아가 앞으로 돌출된 거죠? 치아가 돌출됐다는 것은 그게 유전적일 수도 있고요. 또 말을 세게 했을 때 돌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돌출된 분은 또 자기의 또 뭡니까? 그게 강합니다. 의지가 또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치아가 돌출된 분은 그만큼 마음만큼 더 밀어붙이는 힘도 있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고요. 결국은 남이 하면 전문가가 하는 건 다 쉬워 보여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 보면. 그 이야기 참 했네요. 예. 명리학을 30년 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하면서 찾아온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봤자 아마추어다.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르다. 차이가 많습니다. 네. 프로는 프로고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했다 해도 그럼 내가 내만큼 사주를 봤나 물어봐요. 봤냐고 물어봐요.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르다. 프로는 바로 보면 답이 나오는데 아마추어는
한참 봐도 안 나온다. 그게 그 차이다. 많은 노하우를 익힌 것이 프로지. 프로와 아마추어는 프로를 따라가려면 10년은 더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왜? 다른 데서 잡다한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는 데만 7년이 걸린다. 삭제하는 데만. 30년 배웠으면 그거 삭제하는 데 20년 걸립니다. 인상학적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 그냥 간단하게 몇 예.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끝이 긴 사람은 어떤가요? 타입하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코끝이 길다는 것은 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코가 길고 쫙 뻗어놨어요. 그런 사람 화살 걸릴 경우도 많고 코가 쭉 이렇게 뻗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양적인 경우 탁 친단 말이에요.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가 둥글둥글하면서 이렇게 딱 나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봐주면서 둥글둥글 돌리면서 하지만 표가 뾰족한 사람은 확 밀어붙입니다. 그것까지. 그래서 양적인 기운이라 상당히 무섭죠. 그런 분들은 예민합니다. 그리고 또 협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이 되게 사람을 자를 때 야멸차게 자르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 사람들 보면 코가 뾰족한 사람이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사람을 자를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야멸차게 끝 이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코끝이 둥글둥글하니까 그때 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렇고 인정스럽죠. 저러니까 저렇고 요러니까 네. 요렇고 하면서 결국 내 보낼 거면서 시간 질질 거면서 내보냅니다. 그게 인정인데 그런 사람들이 코끝이 동글동글하고 코 뾰족한 사람들은요 야멸차요. 냉전합니다. 냉철하고 냉정합니다. 네. 짱구 이마일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짱구 이마는 너무 나왔으면 상대를 치는 것이고요. 또 적절히 나왔다면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 영리한 아이의 그거죠 이마죠. 근데 네. 튀어나온 이마는 주로 예술적, 예능적인 곳에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비의 이마는 실제로 튀어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약간 동구스름하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길게 펑퍼짐하게요? 예, 펑퍼짐하게 약간, 길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톡 튀어났다는 것은 예술성이 강하다. 보기엔 말도 똑똑하고 잘하는데 뭔가 허당일 경우가 있다. 바로 이제 네네. 그런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순발력이나 이렇게 그런 건 좀 빨라요. 재치 있고 이런 거는 예, 굉장히 좋은데 빠른데. 가끔 이제 실수를 하는 예, 경우가 있군요. 맞습니다. 예. 원숭이 같이 이제 잘 하다가도 나무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당기를 약간 한 번씩 볼 수 있다. 이런 네, 것도 그것도 뭐 매력이네요. 매력입니다. 네. 예. 눈꼬리 끝 쪽에 점이 있다고 합니다. 눈꼬리 끝 쪽에. 빨리 빼세요. 아, 점은 빼십시오. 빨리 있다면. 빼세요. 네. 빨리 빼세요. 예. 빨리 빼셔야 돼요. 빨리 가서. 또요. 네. 점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점의 색깔에 따라 또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뱁새 눈인데 안 좋은 건가요? 뱁새 괜찮아요. 괜찮은데 너무 뱁새 눈이 작으면은 약간 앞트임 뒤트임 하시면 길면은 낫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얼굴 사진을 안 봤는데 전태궁이 두툼하다면 약간의 쌍꺼풀도 필요합니다. 근데 전태궁이 약하고 눈이 들어갔다면 눈이 들어간 상태라면 하면 쌍꺼풀 안 하지 됩니다. 마시고 앞트임 뒤트임만 하십시오. 네. 뒤통수가 짱구인 분의 특징은요? 머리가 좋지요. 영리하죠. 재주가 뛰어납니다. 네. 윤석열이 관상이 좋은 거라는 것 대답 안 하겠습니다. 이건. 네.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네. 윤석열 편은 저희가 영상을 단독으로 제작한 것이 많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은 뭐 운, 생김새, 명리학적으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어제는 정말 방송 중에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그 화환이 강풍에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굉장히 기쁘게 방송을 마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내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고 또 법무부 쪽에 국감이 있어서 아마 추 장관님께서 어떤 한마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이 했던 얘기에 그 이상으로 아마 추 장관님이 할 말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기에 기대, 기에 죽고 기에 삽니다. 이 기운 자체가요, 얼굴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얼굴의 색이 변화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또 뭐 커지려면 또 얼굴이 또 환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운 때문에, 하늘의 기운 때문에 우리가 또 길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짜장의 화환이 다 자빠졌다는 것은 뭐냐니까 짜장이 자빠진다는 뜻이에요. 그거 안 좋은 징조죠, 그분한테.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안 징조고.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네. 인당에 뭡니까 점이 생겼다는 이것, 빨갛게. 예. 점이 생겼다는 이것, 또 이마 위에 시커멓다는 이런 것들은 윗자리에서 이미 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끈 좋지 않습니다. 떨어졌죠? 예, 끈 떨어진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떨어졌다면 그거는 진짜 안 좋은 징조입니다. 예전에 중국 고서나 또는 예를 들어서 제갈량의 이런 글을 보면 항상 하늘을 살피거든요. 하늘의 길을 살핍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현재 나무가 자빠졌다는 것은 즉 짜장도 자빠진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제가 계속 11월, 12월에 안 좋다 그러는데 물론 지가 버티고 뭐 끝까지 버틴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날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래 봅니다. 예. 너무나 보기 좋잖아요. 예. 빨리 치워야 되겠어요. 예. 네. 짜장이 이제 자빠진 것 이미 다 같은데. 치웠겠죠, 뭐. 예. 짜장이 누워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예. 미디어 펀치에서 이 동영상을 그 화환에 이렇게 하나 줄 세워 놓은 거를 다 이렇게 촬영한 걸 봤는데 예. 거기 써놓은 그 리본에 적힌 글씨체 너무 일관적으로 너무 똑같아서 야 이거는 한 사람이 진짜 보냈어요. 짜장이 거기서 막 화를 내고 이야기하고 주먹을 쥐고 바닥을 치고 네네.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장자가 그랬습니다. 고사의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최고의 투개는 바로 목개라고 합니다. 목개. 나무로 만든 닭이란 말이에요. 네네. 목개가 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자신이 죄일이 아니라는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고 했고요. 네. 둘째는 남의 소리와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셋째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눈초리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교만과 조급, 그리고 공격적인 눈초리를 완전히 평정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목계의 덕을 가진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총장 정도 되면은 그 가서 누가 이야기하면 조용히 네 아닙니다. 아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맞지. 주먹을 쥐고 바닥을 치는 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을 제가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만큼 검찰이 썩었다는 걸 지 자신이 벌써 그걸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장자의 목계의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몸에 빼인 이 짜장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남죠. 상관격에다가 여러분 사람을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청장이라는 이런 직함을 가졌으면 그래도 점잖게 뒤에서 지랄병 하든지 말든지 점잖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드러내놓고 지랄하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막말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존감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반격이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내가 결국 그 말을 듣게 되니까 심한 말을 하지 않아요. 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짜장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돌아올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당 쪽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 씨가 지금 23%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님이 한 20% 정도로 지금 서로 격차가 벌어졌네요.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대선 주자급이면 대선 주자다는 행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대선 주자급이면 어떤 개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협치한다 하고 시장 다니고 일본이나 가서 뭘 배우려고 일본 갑니까? 지금 일본에서 만나니 안 만나니? 일본 자산을 팔면 안 만나니 안 가니 이지랄 사는데 왜 갑니까? 오라고 안 와도 돼요. 왜 배짱으로 못합니까? 왜 일본한테는 그렇게 한없이 시작합니까? 제가 듯한. 항상 그러잖아요. 네. 좋은 말 하는 사람, 착하게 생긴 사람 조심하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 놓고 집에 와서 부인을 학대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인 줄 압니까? 너무 좋은 사람. 나는 평화주의자야 하는 사람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평화주의자는 내가 평화주의자고 나는 협치합니다 라는 말 하지 않아요. 정말 협치하고 싶은 사람 말 없이 협치라는 거예요. 네,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협치하고 싶은 사람은요, 조용히 정말 평화주의자면 평화주의자답게 행동하는데 깔끔한 단어. 본인만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개혁하지 않고 그냥 몸조심만 쏙 몸만 빠져나오고 이불 속에 자다가 몸만 쏙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정리하라 그러고 뭔가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하냐? 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네. 자꾸 저리잖아 발이. 뭐 하면 뜨끔뜨끔하잖아. 예전에 한 건 했지 말보다 그 뜨끈뜨끈하잖아. 그러니까 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주 30일, 10월 30일 박 대표님 그 10월 가을 특강 인상하기 한 주 남았습니다. 지금 혹시 인상학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도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 있고 지난
그 3주간 했던 영상은 녹화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그 마지막 주 수업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짧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이번 주까지 신청받습니다. 왜 이렇게 국회가 머물러 있나? 또는 왜 개혁이 안 되는가? 또 왜 우리나라 뭡니까 여야도 없이 국회들이 왜 이런 모양이냐? 의원들이 왜 말이 없느냐? 그럼 또 현재 이 대표께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이런 부분이 저도 궁금했고 선생님들도 궁금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네. 내일은 본방송은 없는 날이지만 혹시 추 장관님께서 이번에 내일 국감 하시면서 새로운 또 이슈가 나오면 바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개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